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합격멘토 홈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22년 3회 노동관계법 마지막 과목이죠. 마지막 회차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회차가 됐네요. 자, 6회로. 자, 그러면 91번 보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그러니까 대량 해고라든지 그런 고용 변동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 해고한다고 신고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수습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은 정식 채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기 사정 또는 자기 책임하에 사유로 이직한 사람, 자기가 그냥 제 발로 나가는 거예요. 신고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고용된 사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람, 6개월 초과해서 고용하는 사람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92번 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된다. 몇 명일까요? 300명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00명. 이때는 대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현황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93번 보겠습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누구예요? 그래요. 쉽게 여러분 자코리아 사람이에요. 이런 데가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예요. 1번.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맞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광고문에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맞죠? 그래서 여러분 뭐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이렇게 공고 올라온 거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신원이 확실한 구인자만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이게 틀렸죠. 9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구인자의 전화번호 주소를 안 적으면 어떻게 해요? 면접 어떻게 보러 갑니까? 그죠? 기재하지 아니해야 될 건 누구예요? 제공 사업자의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구인자의 정보를 기재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94번 보겠습니다. 94번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볼게요.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 소정일의 급여일수는, 자, 일단은 소정급여일수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한번 해보자고요. 또 자, 이렇게 나눠보면 1, 3, 5, 10, 10이죠. 10, 1, 3, 5, 10, 10. 1년 미만, 3년 미만.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죠. 그 다음에 3년 이상 5년 미만. 그 다음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50세 미만, 50세 이상,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만 기억하면 돼요? 120만 기억하면 돼요. 120에서 항상 30씩 간다. 그러면 30 가니까 얼마입니까? 150이죠, 여기가. 150일, 150. 그런데 요 기준에서 이렇게 갈라져요. 30씩, 30씩.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80, 210, 240. 자, 여기도 180이죠. 180, 그다음에 210, 240, 270.
여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똑같이 친단 말이에요. 120이다. 120.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 질문 보면 피보험 기간이 3에서 5년 사이, 3에서 5년 사이니까 여기죠. 3에서 5년 사이인 근로자의 A씨가 퇴사했는데 몇 세예요? 40세죠. 40세니까 3에서 5, 40세. 50세 미만이니까 180일이 답이 되겠죠. 그죠? 180일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자, 95번 갑니다. 95번.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4번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 그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적용을 받게 된 적용제외 대상자가 적용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게 된 날은 적용하게 된 날, 그죠? 적용 제외가 된 날은 적용 제외가 된 날. 그 다음에 고용된 날 같은 경우에 그 고용 관계가 성립한 날, 그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성립되는 것들이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요것만 기억할게요. 그 다음 날. 그게 뭐냐면 이사예요. 이사한 날. 그러니까 이직한 날하고 근로자 사망한 날입니다. 그날은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나머지는 그 날입니다. 그 날. 아셨죠? 요것만 기억하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사한 날 뭐 해요? 밥 지어 먹어요? 하나죠. 이사한 날은 이사만 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밥도 해 먹고 가스도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다음 날, 이사는 다음. 나머지는 다 그 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6번 갑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사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아니에요. 심사 청구인은 배우자를 대리인으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97번 갑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훈련 방법이라고 했죠? 훈련 방법, 요거는 지편원이죠. 지편원. 요건 암기할게요. 지편원. 요건 노동시장이나 직업정보론에도 나오니까, 그리고 2차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그런 훈련 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 모여서 하는 거 집체훈련.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하는 거 현장훈련, 인터넷으로 하는 거 원격훈련, 요거죠. 그러니 답은 3번 양성훈련이 아니겠죠. 얘는 훈련 목적에 따른 거야. 요 목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무슨 훈련 받고 계세요? 양성훈련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양성훈련.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한 양성훈련을 받고 계시는 것이다. 자, 98번 갑니다. 98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짓 부정이에요. 거짓 부정 이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4번이죠.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때는 이제 뭐 좀 혼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변경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지정훈련 시설을 운영한 경우, 이것도 이제 취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훈련생 모집할 때 거짓 광고한 경우도 취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정받을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데 요걸 빼놓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되게 한 건데, 지정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보겠습니다. 99번.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파업, 태업, 보이콧. 이거는요, 노조의 쟁의는 합법이에요. 합법. 근데 사용자는 합법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합법해준다. 뭘 해준다? 폐쇄. 직장 폐쇄는 합법으로 해준다. 이거 옴니원입니다. 옴니원.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보장된 행위로 볼 수 없는 거. 이거 사용자권이다. 아셨죠? 사용자권은 사실 그렇게 보장된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불법은 아니지만 노동조합한테만 합법으로 쳐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번 보겠습니다. 100번. 그래서 힘의 크기가 달라요. 사용자와 노동자들은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동자 쟁의행위는 합법으로 해준다. 그러나 사용자 쟁의행위는 사실 합법으로 봐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받는 것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다. 거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 자료를 표준 양식을 정해서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입증 자료가 아니라요, 기초 심사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력서, 뭐 자소서죠. 이걸 표준 양식을 정해서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입증 자료가 아니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3번 채용 서류란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를 말한다. 그 다음에 4번 심층 심사 자료란 작품 연구지 포트폴리오죠. 작품 연구지 연구 실적물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저희가 22년도 3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